그러면 퀴즈 공과 강습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퀴즈 공과 강습하러 오신 모든 선생님들, 교육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퀴즈 공과를 기획하고 그리고 오늘 공과에 강의를 하게 된 탁성은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퀴즈쇼 자체를 처음 경험한 하시는 교회가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네. 퀴즈쇼가 처음이에요. 네.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이셔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면 퀴즈쇼에서 바이블 파티 공과가 뭐 유치부, 유년초등부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키즈와 주니어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저희 여기는 키즈 모인 건데요. 키즈 공과는 4세에서 9세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공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 친구들도 할 수 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됐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과 안에 에스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만들기 활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받으시는 그 비닐을 아직 안 뜯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뜯어주세요. 그리고 티처북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티처북과 공과를 최대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시다가 조금 불편해서 나는 이거 좀 잘 못 보겠다 하시면 앞에 제가 이렇게 화면도 띄워드리니까요. 티처북 화면을 같이 띄워드리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과를 딱 뜯으시면 먼저 보이는 게 이 공과 가방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공과 가방 보시면 이 공과 가방 안에는 공과책, 붙임딱지, 스티커 보관할 수 있는 용도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안을 펼쳐보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보드게임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 가방 앞면에 오른쪽 상단 흰색 네모칸에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칸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임펜이나 매직으로 우리 친구들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안에 들어있는 보드게임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과 가방 펼치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페르시아 성 모양의 공과책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공과는 페르시아 성 모양에 있는 공과책 안에 붙임딱지와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 페르시아 성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공과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노아 메이커스 활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좋았는데 공과책이 너무 크고 내용이 많아서 조금 힘들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각 과마다 공과 문제를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선택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북은 총 3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 안에 1과부터 3과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공과책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여러 장의 붙임딱지와 스티커가 많이 들어있어요. 저희 붙임딱지가 총 15장이 들어있고요. 스티커는 4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붙임딱지가 너무 많으니까 공과 시간에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게 할 때 어떤 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현장 강습회 때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3세에서 4세 조금 어린, 만드는 게 어려운 영아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반은 공과책과 만들기를 미리 다 만들어 놓으라고 저희가 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과책을 다 만들면요. 이런 식으로 붙임딱지가 붙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예 다 완성된 상태로 친구들에게 공과책을 보여주시면서 조금 특별한 팝업북 형태의 동화책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3세에서 4세 친구들은. 그리고 또 여기 만들기 보면은 저희가 이따가 왕관 만들기도 해볼 건데요. 뭐 왕관이라든지 팔찌라든지 이런 식의 만들기도 3세에서 4세 친구들은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뭐 직접 이렇게 쓰거나 활동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만들기를 할 수 있는 4세에서 9세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각 과마다
붙임딱지와 스티커를 모아서 스탬플러로 찍으시거나 클립으로 구분해서 활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붙임딱지와 스티커를 각 과마다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1과는 분홍색이고요, 2과는 연두색, 3과는 이런 연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좋냐면, 일단 1과는 분홍색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긴 붙임딱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성경인물 붙임딱지 1과 믿음을 지켜, 이렇게 분홍 색깔로 된, 지금 다 찾아주셨는데요, 요 1과 문제를 하려면 요 붙임딱지와 1과 스티커에서 성경인물 스티커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여기 스티커를 보시면 1과랑 2과 사이에는 두꺼운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1과 안에서 문제가 나눠지는 거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1과 1번 문제 할 때는 요 붙임딱지랑 1-1번에 해당하는 스티커만 이렇게 자르셔서 1-1번 붙임딱지와 스티커를 모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번 문제에서 활용하는 붙임딱지와 스티커도 또 모아 놓고요, 이런 식으로 각 과마다, 문제마다 붙임딱지와 스티커를 잘라서 이렇게 모음집으로 해놓으시면 공과 시간에 얘들아 우리 이제 1-1번 문제 해볼까? 하면 1-1번끼리 묶어놓은 것만 꺼내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1과부터 3과까지 하신 다음에 이 붙임딱지 모음집을 봉투에 넣어 놓으시면 편한데, 저희 봉투 받은 거 있어요. 공과 패키징 할 때 이 OPP 봉투 한 번 더 활용을 하셔서 여기에다가 넣으시고요, 봉투 앞면에 매직으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크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과 밑작업 한 거를 만약에 교회에서 바구니가 있다면 바구니 안에 이렇게 착착착착 넣어 놓으시면 성경학교 진행할 때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공과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 팁 제가 사역할 때 실제로 썼던 방법이니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공과 밑작업이 마쳤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책상 앞에 티처북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티처북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고 재미있게, 두 번째는 난이도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쉽고 재미있냐면 저희가 티처북 한번 17페이지 펴보겠습니다. 티처북 17페이지 펴시면 티칭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페이지. 그럼 이 17페이지는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페이지예요. 그럼 앞면에 지금 보시는 게 어린이들이 보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우리 친구들이 보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 공과 이미지 페이지는 어떤 거냐면 붙임딱지를 붙였을 때 완성된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보는 거고,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이 티칭 페이지는 보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읽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잠깐 PPT 화면 보시면 왼쪽에 노란 색깔 박스 있죠. 요거는 저희 공과 2번 문제의 순서, 진행 가이드 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이는 녹색 박스는 2번 공과책 문제에서 활용하는 붙임딱지나 스티커, 또 기타 준비물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이미지는 친구들이 보고 있는 페이지예요. 그 아래에 빨간 색깔 네모칸 부분이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읽으시는 페이지인데요, 이 티칭 페이지 이 칸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진행 가이드와 함께 어떤 만들기인지 사진과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1-3번 문제를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뭘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지 이런 지시문과 함께 설명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이거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쉽게 우리 친구들과 공과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공과책에 붙여진 이미지들은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이것 말고 공과책에 활동하는 거 말고 따로 만들기가 있어요. 이런 만들기는 어린이들이 보는 페이지에 실사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진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순서대로 보면서 만들고요, 뒷면에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페이지는 그 사진에 따른 설명이 이렇게 칸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 연령별로 난이도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티처북에 총 3단계로 난이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먼저 별표 하나는요 4세에서 5세 친구들 용이에요. 이 만들기의 수준은 붙임딱지를 반으로 접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수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별 2개짜리는 6세에서 7세용인데요. 요거는 붙임딱지 반으로 접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만들기 활동을 이야기하고 8세에서 9세, 그러니까 초등학생용 친구들을 위해서 각 과마다 공과책에 하나씩 생각해보기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유치부 친구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이 생각해보기 문제는 패스하셔도 되고 초등학교 1, 2학년에 같이 있는 선생님들은 이 생각해보기 문제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난이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티처북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빨간 색깔 박스 표시를 해놨는데요. 티처북의 문제 옆에 보면 별표 1개, 2개, 3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표시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과책에는 없습니다. 티처북에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뒷면의 별표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참고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티처북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티처북을 보시면서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공과책 시작하기 전에 사전 활동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각 과마다 공과책 문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필수 과정, 공과책 문제 설명드릴 거고 공과책 문제 다음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만들기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우리가 좀 공과 시간에 이거까지 하기엔 좀 부족할 것 같아 하면은 패스하시면 되고 우리 이것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면 만들 수 있는,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북 6페이지를 한번 펴주시면요. 공과 수록 활동 자료 1이라고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1번으로 나오는 게 바이블 초대장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붙임딱지에 이렇게 핑크 색깔 바탕에 바이블 초대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에 전도할 친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초대장이 들어있는데 안쪽에 빈칸에 내용을 적고 이 쿠폰에도 교회마다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쿠폰이 접선으로 되어 있어서 뜯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웰컴 스틱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런 형태의 웰컴 스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친구에게 초대장도 주고 야 친구야 우리 교회 와봐 하면서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간단한 선물. 그런데 요 웰컴 스틱 윗부분에 보면 작은 왕관 보이시나요? 요 왕관 붙임딱지가 공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이 티처북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웰컴 스틱 전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히즈쇼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돌리시면 7페이지에 공과 수록 활동 자료 2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공과 가방 접는 방법이랑 오른쪽에 바이블 파티 이름표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아이들이랑 같이 공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사전 활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더 앞으로 넘겨보시면 이렇게 일과 표지가 나옵니다. 요 일과 표지는 각 과마다 주제 말씀, 본문, 암송 구절 이런 것들이 나오는 페이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넘겨보면 각 과마다 이렇게 주제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페이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과마다 표지 한 장 그리고 주제 해설 한 페이지 있고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넘겨보면 일과 공과 한눈에 보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는 이렇게 세워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서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눕혀서 보면 일과 공과 한눈에 보기에서 공과책 문제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활동인지 그리고 공과책 말고 그 이외의 활동이 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기 각 과마다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각 과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에서는요. 필수적으로 하는 공과책 문제가 4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만들기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1과 공과 문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이 빠르실까요? 네, 그럼 이 빠르기로 하겠습니다. 티처북에도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고요. 공과책을 보면서 문제를 찾아보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공과책을 보시면 공과책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1-1번 문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공과책. 제가 이거 찾으면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번 하고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공과 문제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1-1번은 페르시아 수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저희 이번 성경학교에 등장인물이 4명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인데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찾아봤던 이 성경인물 붙임딱지를 뜯고 이 인물을 반으로 접어서 성경인물 그 인형극 말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안쪽에 글씨를 따라 쓰거나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접어서 세운 모습은 이렇게 돼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제가 들어서 보여드리면 접어서 이런 식으로 세워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모르드게 저 성경인물 말은 저희가 1과에서 3번 문제에서 활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4개의 말도 3과 공과 만들기 문제에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신 다음에 안 쓰는 말은 공과 가방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성경인물까지 딱 알아보면요. 그 다음 1과 2번 문제는 1-1번 문제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라고 해서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빅단과 드레스의 음모를 듣는 그런 내용을 알아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1-2번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 붙임딱지를 붙이고 순서대로 펼치며 활동해요라고 문제가 들어가 있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 붙임딱지가 필요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티커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어떻게 활동을 할 거냐면 붙임딱지 이렇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내용을 읽고요. 펼쳐서 또 내용을 읽고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활동이고 실제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사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읽고 확인하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갔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과책 문제 활동이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쉽게 활동할 수 있게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1-3번 문제는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믿음을 지킨 모르드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하만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모르드게에게 절을 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내용을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 노란 색깔로 체크해 놓은 믿음을 지킨 모르드게 붙임딱지가 필요하고요. 아까 1-1번 문제에서 활용했던 모르드게 성경인물 붙임딱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붙인 다음에 세워서 공과책을 세워서 이걸 아래로 내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믿음을 지키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대 해서 여기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알아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저기 사진에 보면 모르드게 그 위에 노란 색깔 박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보기 문제가 1과 생각해보기 문제가 여기 붙임딱지에서 나오는데요. 1과 생각해보기 문제는 내가 모르드게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에 대한 질문에 아이들의 생각을 나눠보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 생각해보기 문제는 유치부 친구들 용이 아니고요. 8세에서 9세 친구들 용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티처북에 이 생각해보기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아이들과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그 문제 아래에 보면 1-4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 1-3번 문제는 나도 모르되게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할 거냐면 믿음의 팔찌를 만들면서 결단을 할 건데요. 이 믿음의 팔찌 붙임딱지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팔찌 붙임딱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왕관이랑 같이 있는 길쭉한 붙임딱지가 하나 있거든요. 네, 요거는 또 따로 하나 빼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믿음의 팔찌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앞뒤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선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요 만들기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붙임딱지를 뜯은 다음에요. 우리 친구들 팔에 감아요. 그 다음에 이 팔찌 끝부분에 보시면 칼선이 세로로 이렇게 세 칸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손목 사이즈에 맞춰서 칼선에 맞춰서 끼우시는 거예요. 제 팔목에는 안 들어갑니다. 네, 우리 친구들 손목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 팔찌를 끼운 다음에 같이 믿음을 지켜요 외치고 1과 공과책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4개가 필수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2개의 만들기는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만들기 1과 선택 만들기는요, 파티 모자 만들기예요. 파티 모자 만들기는 저렇게 고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만들기 스티커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든 모습 사진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나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깔 모자처럼 만들어서 아래 타공에 줄을 끼워가지고 생일 모자 쓰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고깔 모자 써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거 2번째는 가랜드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매번 성경학교마다 가랜드를 거의 2장씩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랜드가 1과에 1장, 2과에 1장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가랜드를 보시면 앞뒤에 뭔가를 쓰거나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요소를 넣었고요. 이 가랜드는 만든 다음에 이거와 같이 연결해서 가정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부서실에 성경학교 기간 동안 걸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티처북에 보면은 이렇게 키친 챌린지 자료 활용하기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공과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챌린지 시간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티처북에 왜 들어가 있냐면 저 키친 챌린지 만들기 할 때 토퍼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붙임딱지가 공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티처북에 가이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완성된 모습과 함께 넣어놨으니까요. 이거 또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고깔모자 만들기와 가랜드 만들기는 선택 과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과 만들기 전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2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과 문제 티칭 페이지 시작이 되는 부분은 티처북의 3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티처북 같이 보실 선생님들은 30페이지부터 펼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과책 필수적으로 만드는 문제는 4문제입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2가지 활동이 들어있어요. 2과 문제는요, 공과책을 펼쳐서 이 안에서 2과 3과가 다 이루어지는데요. 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이 2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3과고 가운데 이제 활동하는 부분도 3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는 왼쪽 상단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말풍선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번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유대인을 죽여달라는 그런 조서를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빨간 색깔 네모칸으로 이렇게 박스 표시를 해놨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뜯은 다음에 안의 내용을 확인해보고 아이들과 함께 읽은 다음에 이 조서를 반으로 접어서 공과 말풍선에 보면 사선으로 자세히 보시면 칼선이 나 있어요. 말풍선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끼운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는 그런 문제가 2-1번이고요. 그 다음 2-2번은 바로 아래 계단에 있죠. 이 계단에 보면 도움을 요청한 모르드게 붙임딱지를 붙이고 아래로 내려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요 도움, 이제 하만의 이 요청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된 붙임딱지를 여기에 붙인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 에스더 도와줘를 글씨를 따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해서 이렇게 따라 쓰고 계단을 붙임딱지를 다시 접어서 올리면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으로 2-3번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2-3번은 이제 모르드게의 요청을 듣고 에스더가 나 이제 어떡하지? 왕에게 나아가야 될까? 아니면 나아가지 말아야 될까? 요 갈등과 그리고 에스더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문제가 2-3번인데요. 2-3번 문제는 바로 이 공과책 가운데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붙임딱지를 활동을 한 다음에 붙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붙임딱지를 붙인 다음에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요 2-3번만 붙임딱지 안에 있는 내용을 활동을 하고 붙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냐? 에스더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려움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용기 있게 왕에게 나아갈 것이냐? 요 문제에 대한 활동을 이렇게 에스더 왕비 붙임딱지를 이렇게 팝업으로 붙이고요. 용기와 두려움의 글씨를 같이 따라 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갔대라고 한 그 부분을 이제 공과책에 이렇게 붙이면서 알게 되는 그런 문제가 2-3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2-3번 문제에도 생각해보기와 2-4번 문제가 들어있는데요. 2-3번 붙임딱지를 보면은 문제 바로 아래에 내가 에스더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라고 이과 생각해보기 문제가 들어있어요. 8, 9세용 별 3개짜리 문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도 그 아래에 들어있는데 2-4번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나도 에스더처럼 그럼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적용 만들기로서 용기의 왕관을 만듭니다. 이 용기의 왕관 붙임딱지는요, 아까 저희가 찾았던 믿음의 팔찌 붙임딱지와 같이 있어요. 저희 이거 한번 지금 만들어 볼 거거든요. 한번 저는 지금 뜯어서 여기에 비어 있는데 네, 요 붙임딱지 하나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과 스티커 연두 색깔 바탕에 있는 이과 스티커도 함께 지금 찾아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제가 이 티처북 뒷면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 선생님들께서는 어린이가 되어서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티처북 활용하면서 어떻게 공과 시간을 진행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붙임딱지 스티커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선생님들은 스티커와 붙임딱지 한번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 혹시 아직 못 찾으신 분들도 계셔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티칭 페이지, 티처북에 있는 티칭 페이지 그대로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친구들, 이제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이과 공과 만들기는 에스더 왕비가 쓴 용기의 왕관이에요. 나도 에스더처럼 용기의 왕관을 만들고 결단해 볼까요? 먼저 용기의 왕관 붙임딱지를 뜯어주세요. 네, 지금 뜯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뜯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심조심 붙임딱지를 뜯어주시고요. 그리고 왕관 앞면에 노란 색깔 왕관 앞면에 이과 용기의 왕관 꾸미기 스티커를 붙여서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잘하고 계시나요? 네, 어려운 활동이 아니라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의 왕관 꾸미기 스티커를 붙여서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다 꾸민 친구들은 머리 위로 꾸민 부분을 보여주세요. 모든 보석을 왕관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선생님은 다 붙였어요. 네, 여기까지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뒷면도 꾸밀 수 있는데 이 뒷면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2-4 왕관 연결 스티커를 이용해서 왕관 양 끝에 붙여서 연결해 주세요. 스티커에서 2-4 노란 색깔 왕관 연결 스티커를 떼서 왕관 양 끝에 붙여서 연결해 주세요. 혹시 어려운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다 완성한 친구는 머리에 써주세요. 왕관이 머리에 안 들어가도 슬퍼하지 말아요. 선생님도 머리에 안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선생님처럼 머리 위에 쓰면 돼요. 완성한 친구는 이렇게 써주세요. 자, 쓰고 이제 엔딩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딩 멘트 제가 티처북 보면서 해볼게요. 모두 멋지게 용기의 왕관을 완성했어요. 용기의 왕관을 쓴 친구들, 우리도 에스더처럼 용기 있게 나아가기로 결단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간 이과 주제인 믿음을 구해요를 함께 외치며 우리 모두 용기 있게 나아가기로 다짐해요. 하나, 둘, 셋. 믿음을 구해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왕관은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어린이들 사이즈에 맞춰서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진행한 것처럼 티처북 활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과 공과책 필수 과정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뒤로 만들었을 때의 모습 참고로 사진으로 보여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만들기 첫 번째인 파티 안경 만들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렇게 연두색 바탕에 파티 안경 만들기 붙임딱지와 연결 스티커를 사용해서 이렇게 멋진 파티 안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왕관을 쓰거나 1과에 만들었던 파티 모자를 쓰고요. 1과 때 만들었던 그 믿음의 팔찌 딱 끼고요. 파티 안경 딱 쓰면 우리 친구들이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사진을 멋지게 촬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데코 용품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과에도 가랜드가 있는데요. 1과와 2과 가랜드를 연결한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가정으로 보내셔도 되고 가랜드 활동까지 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그냥 집으로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2과 만들기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3과 공과로 가볼 텐데요. 티처북을 보신 선생님들은 46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고요. 공과책에 있는 문제와 같이 한번 보면서 3과 공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공과 3-1번 문제는요.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3-1번에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그래서 결단한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왕은 에스더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찾아온 이 에스더에게 귤을 내미면서 용서를 해주는 장면을 스티커를 붙이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왕에게 하만과 함께 파티에 와달라고 초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초대장 붙임딱지 이런 식으로 붙여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봅니다. 그 다음 바로 아래쪽에 3-2번 문제가 있는데요. 3-2번은 왕의 선물 붙임딱지를 붙이고 순서대로 펼치며 활동해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왕이 역대일기를 읽다가
빅단과 드레스의 음모에서 자신을 구해준 모르드게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하만에게 너라면 존귀하게 한 자에게 어떤 선물을 주겠느냐 해서 이제 하만이 이렇게 씩씩대면서 모르드게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 태우면서 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활동에 대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팝업 만들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문제이고요. 이렇게 접어서 하는 그 부분도 어떤 순서대로 접고 어떤 순서대로 펼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티처북에 사진이 있습니다. 티칭 페이지 사진을 보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3번 문제는 공과책 가운데에 보시면 이 테이블보 아래에 3-3 에스더의 파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음식 스티커를,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음식 스티커를 공과책에 붙여서 파티장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 간단한 그런 활동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왼쪽 아래에 에스더의 용기라고 해서 3-4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3-4번 문제가 조금 삼과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티처북에는 51페이지와 52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수록이 되어 있냐면 이 부분이 이제 에스더가 파티장에서 하만의 음모를 밝히는 과정에 대한 그 과정에 담긴 문제인데요. 2년극 활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2년극 활동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1과에서 저희 만들었던 성경의 인물 붙임딱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공과책을 세운 다음에 성경의 인물 붙임딱지를 가지고 활동하면서 2년극을 하는데요. 그 2년극에 대한 멘트가 51페이지와 52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년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캐릭터 말을 가지고 설명해서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3명을 대표로 뽑아서 각각 역할을 주어서 우리 친구들이 인형극 마을을 앞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2번은 제가 유치부 친구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하만 역할을 맡기면 싫다고 울까봐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발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극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만의 그 표정 스티커를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하만이 끌려갈 때 이제 울상이 되는 그 하만의 표정, 바뀌는 표정 스티커를 붙이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만이 죽고 난 이후에 모르드게가 총리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스티커를, 옷 스티커를 모르드게 성경의 인물 붙임딱지 앞에 이렇게 붙이는 활동이 이렇게 3-4번에 추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3-4번 인형극 활동을 마친 다음에요. 3-5번 문제로 가게 되는데요. 3-5번 문제는 저희 2과에서 그 조서 끼웠던 말풍선 있잖아요. 거기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기쁨의 잔치로 변한 불임절에 해당하는 그 새로운 조서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3과에서 알아보고요. 그래서 바뀐 내용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읽은 다음에 2과에서 끼웠던 조서를 빼버리고 새로운 조서를 말풍선에 끼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 3과의 마지막 문제 3-6번 문제는 이제 이 가운데를 바이블 파티장으로 꾸미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꾸미냐면 제가 지금 화면에 제시를 해놨는데요. 가랜드 붙임딱지 그리고 여러 스티커를 활용해서 꾸미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 가랜드 붙임딱지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 가랜드 보이실까요? 네, 요게 그 붙임딱지고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스티커를 붙여서 바이블 파티장으로 꾸미고 그 가운데에 저희 3과 주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고 마치면 3과 공과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1과 4문제, 2과 4문제, 3과가 조금 많아요. 3과 6문제 해서 공과 각각 문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3과 공과 시간은 조금 길게 잡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3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만들기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사진꽂이 만들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이 사진꽂이에 꽂아서 가정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과정 두 번째는 보드게임인데요. 이 보드게임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좀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가방 펼쳐가지고 이 보드게임 판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보드게임은요, 나는야 바이블 파티 플래너라는 제목인데요. 바이블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9개의 아이템을 가장 먼저 모으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 보드게임 준비물은 이 가방판, 그리고 주사위 붙임딱지, 노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 보드게임에 들어가는 붙임딱지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주사위 붙임딱지와 캐릭터가 같이 있고요. 그 다음 각 사람당 한 개씩 필요한 바이블 파티 플랜판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당 한 개씩 필요한데요. A5 사이즈로 2개 제공이 되고요. A6 사이즈로 2개, 그래서 총 4개가 제공이 됩니다. 4개가 제공이 된 이유는 가정으로 보냈을 때 가족들과 같이 하라고 4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방법은요, 친구들과 함께 주사위를 던지면서 칸을 이동하면서 파티 아이템을 모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래서 숫자 3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칸에 도착하죠? 결단 칸에 도착하죠. 그러면은 제가 결단 아이템을 얻은 거예요. 결단 아이템을 얻은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파티 플랜판에 각 아이템에 칼선이 나 있습니다. 칼선을 뜯어서 접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결단 아이템을 얻었구나,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조건과 게임 마무리의 조건이 이 9개의 칸이 사진처럼 다 올라와 있어야 게임이 끝나고 이기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칸에 보시면요, 어떤 칸이 있냐면 친구 아이템 마이너스 1칸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나에게 없는데 친구한테 아이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뺏는 거예요. 친구한테 기도 아이템이 있으면 친구는 접어서 올렸던 기도 아이템을 내리고 나는 기도 아이템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또 중간에 내 아이템 마이너스 1칸도 있고 내 아이템 친구에게 하나 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칸이 있으니까요, 이 칸에 걸렸을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잘 가다가 도착칸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말풍선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이템을 모두 모으지 못했다면 원하는 칸으로 이동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 모았는데 딱 음식 하나를 못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 바이블 파티 보드판에서 내가 원하는 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41번 칸으로 이동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바로 음식 아이템을 접어서 올리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음식이랑 말씀 2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음식은 먼저 얻었고 그 다음 턴에 주사위를 던져서 이동을 하는데요. 이때 이동 방향은 다시 도착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41번 칸에 있는데 주사위를 던졌더니 4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야 되는 칸은 3과 챈트 칸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제가 지금 이거를 말로 설명하니까 약간 좀 복잡해 보이고 되게 어려운데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토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아이템 모으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아이템을 쉽게 얻지 못했다는 거, 네, TMI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공과책 뒷면에 보면은요, 파이널 챌린지 상장이라고 뜬금없이 이렇게 노란색 바탕이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따가 챌린지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희가 모든 챌린지를 마무리하는 파이널 챌린지 시간에 이렇게 붙임딱지를 붙이면서 마무리하는 게 있어요. 그 마무리하는 그 붙임딱지가 공과책에 들어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도 이렇게 공과책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강습회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공과 가방 안에 들어있는 만들기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학교 때는 딱 공과 책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성경학교를 보통 7월, 8월에 하잖아요. 7월에 있는 각각의 주일에
다른 선택 만들기를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에 공과 뭐 할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한 달 내내 공과를 이제 바이블 파티 공과 교제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드 게임도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주일날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공과 강의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앞으로 이따가 마치고 나서 저에게 따라오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